태국 뉴스를 가장 쉽고 빠르게 전해주는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시작합니다. 태국관광협회가 중국인 태국 관광 감소가 중환자실 입원 수준의 위기라고 평가하며 안전우려로 인해 태국이 중국인의 인기 여행지 순위에서 7위로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팬데믹 이전 연간 1,100만 명이 방문했지만 올해는 600만 명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단기 회복을 위해 3억 2천만 바트 예산을 요청했으며 20개 중국 중소도시에서 전세기 1000편 유치와 중국 여행사 미디어 초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패통탄 총리가 캄보디아 방문 후 고열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링거를 맞는 사진과 함께 어젯밤 의사 지시로 입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총리는 첫 공식 일정으로 캄보디아를 방문해 국왕과 총리를 아련하고 귀국했으며 오늘 업무는 부총리와 비서실장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태국 연료기금위원회가 휘발유와 경유 등에 대한 기금 납부금을 리터당 0.40바트 인하하기로 결정했으며 4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조치는 국민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기금 수입은 하루 3억 2,608만 바트로 감소했습니다. 현재 기금 적자는 525억 1,300만 바트입니다. 경제회복 지연 상황에서 주유소 판매 가격 안정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태국 국왕과 왕비가 부탄 왕실의 초청으로 공식 방문해 파로 국제공항에서 환영을 받았습니다. 팀프에서 공식 환영식과 문화행사에 참석하고 둘째 날 불교의식과 협력 전시를 관람한 후 총리 부부와 면담합니다. 셋째 날 전통문화 공연과 시장 방문, 마지막 날 파로에서 참배와 전시 관람 후 28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초티퐁 국민당 의원은 중국 자본의 투자와 관련해 라용 지역 중심의 사업 투자로 인한 고용 문제와 품질 저하를 지적했습니다. 싱커위안 공장에서 적발된 유해 중금속 분진이 공식 기록보다 많은 6만 톤에 달해 밀반입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산업부 장관은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중국 기술자 고용이 태국 투자청 취지와 맞지 않으며 싱커위안 공장은 태국인 고용 비율이 9.4%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라용 투자로 인한 실질적 혜택이 부족하다는 비판과 함께 무허가 공장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시티폰 경제발전위원장이 차이나 레일웨이 넘버10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2024년 한 해 동안 유사한 형태로 설립된 중국 자본 신설기업이 300곳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기업은 태국인이 51%, 중국이 49% 지분을 보유한 형태이며 상무부는 단순 등록 업무만 수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수사국은 차이나 레일웨이 넘버10이 차명주주를 사용했다고 보고 있으며 감사원 청사 붕괴 사건과 관련해 서명 위조와 건설기준 미달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시티폰 위원장은 정부의 광범위한 조사를 촉구하며 최근 5년간 500에서 600개 기업이 같은 방식으로 설립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타위다 방콕 부지사가 일본 대사관 경제담당 공사를 접견하고 재관리 및 대비, 경각심 제고와 관련된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부지사는 최근 지진 대응과 짜뚜짝 지역 건물 붕괴 관리 방안을 설명하며 향후 경보 시스템 설치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일본 공사는 5월 13일 일본 대사관 주최 재해 후 심리지원 세미나에 방콕시 참여를 요청했으며 해당 세미나에는 일본과 태국 전문가, 보건부 산하정신건강국, 일본 효고 스트레스 연구소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탁신 전 총리가 미국의 보복 관세로 인한 태국의 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며 수입 규정과 투자 정책 개선, WTO에서 벗어나 양자 협정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태 미국 상공회의소 주최 세미나에서 밝혔습니다. 탁신 전 총리는 미국의 높은 관세가 수출 중심 태국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정부가 외국 기업의 현지 소재 규정 회피를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기차 산업을 언급하며 중국 자본 유입과 무역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미국산 옥수수와 LNG 수입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이오일이 청정연료 프로젝트와 관련해 삼성 E&업 사이뱀, 페트로팩 등이 포함된 컨소시엄과 체결한 설계, 구매, 시공을 한 계약자가 책임지고 진행하는 방식의 EPC 계약을 즉시 해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는 계약 불이행이며 2018년 10월 19일 체결된 해당 계약은 타이오일의 청정연료 프로젝트 추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오일은 2028년 3분기 프로젝트 완료를 목표로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진행 중이며 향후 대형 프로젝트 경험이 풍부한 새로운 시공사와 함께 공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쭈라롱 꼰대학교 법학부가 경찰청 사이버범 재수사국이 법학부 시험지를 외부로 유출해 전 경찰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피의자를 체포한 사건과 관련해 공식 해명을 발표했습니다. 법학부는 피의자가 동문이나 대학 직원이 아니며
단순한 업무 접촉 과정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법학부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찰 수사에 협조 중이며 또한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엄정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고 교육의 질과 학위 기준을 철저히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주말 과정으로 운영되는 법학 학사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법학부는 신뢰 회복을 위해 법적 학칙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태국 신차 품질 조사에 따르면 올해 태국 신차 품질 문제 보고 비율이 89%로 지난해보다 증가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했으며 내연 기관차와 전기차 모두 유사한 수준의 품질 문제가 보고되었습니다. 전기차는 주로 에어컨과 인포테인먼트, 내연 기관차는 좌석과 차량 외부에서 문제가 집중되었습니다. 품질 1위 차종으로는 토요타 야리스 아티브, 혼다 시티 하이브리드, 토요타 포추너, BYD 아토스 리그리고 돌핀이 선정되었습니다. 조사 대상은 2024년 6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구매한 차량 4,721대였으며 총 55개 모델이 포함되었습니다. 주요 문제 항목으로는 블루투스 연결 불량, 충전 속도 저하, 터치스크린 반응 지연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상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